한동훈 대표와 오찬 안 먹은 까닭은 5대 4가 완성됐냐 이 얘기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힘이 실렸다. 다만 여전한 불씨는 있다. 이번 정책위의장 거취 파동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전임 지도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이제 봉사 정신이 늘 우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하자 이런 얘기 나누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대표님은 나 야단만 치고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당 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29년이 되셨거든요. 제가 6, 7개월 된 사람은 7개월 됐나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계속 모시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원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실 만한 분이죠.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설명드렸고 정점식 의원님께서 이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 의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찬 회동 이후에 얘기했던 부분.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왜 한동훈 대표하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앉아서 기자들 앞에 얘기하지? 의문점을 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서 안 되겠는데 그만하고 또 무슨 일정이 있으신가 봐 우리 대표님이. 문 일어나고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 밖에서 식사 자리하다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저런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잠깐 연출이 됐는데 본론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얘기. 그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결단해 준 거에 고맙고 본인이 인품과 능력을 갖춘 분이다. 한동훈 대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황우여 비대위에 몸담았던 사람들과 한동훈 대표가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 정점식 의원이 안 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심정은 조금 있었겠죠. 어제 아마 본인이 사퇴를 이야기하면서도 일단 면직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 또 뭐 기자회견까지 해서 사퇴의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아마 마음에 어떤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또 뭐 전혀 없는 것처럼 나와서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했기 때문에 저는 불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당내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위 의장 한 명의 어떤 이 사퇴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대립각, 즉 한동훈 대표와 소위 친윤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대립각 속에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한 수를 일단 이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권력 관계로 보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최고위원회의 어떤 이 의결 구성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예. 5대 4냐 4대 5냐. 자, 이것도 연결돼 있는 문제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변화에 대한 어떤 상징성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접목이 돼 있고 예. 특히 정점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 또 어떤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당의 권력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온전히 있다. 즉 문제는 이제 그만큼 책임감도 있겠죠. 예. 그만큼 온전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일단 저는 정점식 전 의장의 사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풀려나갈 건데 이제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정 전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퇴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존중해주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점식 의원이 사퇴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그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를 했고 제가 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당헌의 문제입니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두 차례 한동훈 대표가 추켜 세웠음에도 일단 황우여 비대위 점심도 함께하지 않았고 어제도 물러나면서도 정책위장을 임명하고 자르고 이런 문제는 당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런 말로 시체말로 뒤끝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갑자기 예고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지 한 2시간 만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직전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도 SNS로 사퇴를 통보했을 만큼 뭐 그랬는데 지금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다 그 같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퇴하는 것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지 이것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당대표는 나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 그런데 내가 결단한 거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면 본인은 물러나기는 물러나지만 내가 진짜 이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을 임명한 게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님이 모이는 자리면 본인이 가는 게 맞죠. 예.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한동훈 대표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은 자기를 면직시킨, 물론 뭐 본인이 사퇴를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 본인을 시키려고 했던 분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한 그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태 직후의 통화 내용도 한 대표가 직접 공개를 했는데 결단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서정욱 변호사님, 결단 감사하다.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 여전히 불만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나타난 민심을 예. 저는 당원들의 민심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변화하고 새로워져라.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열하지 말고 예. 하나가 되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저는 민심으로 봐요. 결국 변화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새로운 진영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임명권이 있고 없고 면직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순리와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일괄 사표를 내는 게 관행이고 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분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끝까지 극한으로 가서 뭐 의총추인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예. 서로의 그 모양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민심으로 보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좀 이게 결과는 잘 됐다 봐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그 고맙다는 이거는 이게 포용을 해야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저는 정점식 의장이 뭐 꼭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친윤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 이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이제 그 친윤의 고맙다고. 입장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물러나면 친윤계 쪽이 좀 전반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전선을 유지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배후에서 친윤이 좀 버티라 이런 이제 요구도 있었을 거고요. 배후에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자리 욕심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비난보다는 고맙다고 이게 포용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 정점식 근데 약간 이게 뒤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이게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예. 저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서로에게 고맙고 앞으로 이게 열심히 돕겠다. 예. 이게 가장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자기 사람으로 일반 교체하지 않고 변화 명분을 앞세워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실어졌고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러났으니 또 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오늘 뭐 기사화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 법대 5학번 차이고 사법연수원은 오히려 정점식 의원이 선배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휴가 때 정점식 의원도 찾았고 뭐 빈소에 찾은 것도 있고 사실은 전공, 성렬형 하면서 과거 대선 캠프 때도 여러 사법 리스크, 법률 리스크를 정점식 의원이 윤 대통령 그 부분을 많이 보조했다는 평가, 두 사람의 얘기가 좀 가깝다, 두텁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현정 의원이 네. 일단 다 물러났고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그 장악력을 갖게 됐다는 건 일단 결과론적인 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원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장이 사표를 먼저 내면 뭐 여러 통합 차원에서 정책위장 유임시키려고 했는데 사표를 바로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동훈 대표 측도 얘기를 후일담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일단 이 정점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사실은 이제 정치 이전부터 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다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즉 예. 대선에 출마하면서 맺었던 인간관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여기 와서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은 관계에 있었는 바로 정점식 전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같이 이제 대구지검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선배긴 하지만 예. 서로 뭐 전공 그다음에 뭐 성렬이 형라고 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책의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휴가 때 대통령 휴가지 함께 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저거거든요. 그렇게. 친분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요. 휴가를 함께 갈 정도로 친분이 있으니까 특히 지난 선거 때 이 정점식 전 의장의 부인께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대통령이 직접 상가에 가서 1시간 동안 있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아마 상가에 간 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이제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또 이 이 한동훈 대표하고도 정점식 의장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함께 예. 근무도 했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딱 이게 끝났는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전부 다 사의를 표명하잖아요. 당 대표가 새롭게 그렇죠. 나오면 당에서 들어오면 다 사의 표명하고 이제 당 대표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재신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정점식 전 의장이 일체 사퇴를 하지 않고 또 본인은 임기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 점점 의심이 쌓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혼자서 버틸 분이 아닌데 뭔가 어떤 조직의 어떤 뒷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 박정원 후보자가 당선이 안 되면서 예. 최고위원 구조가 굉장히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자칫하면 5대 4가 4대 5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권력의 그립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과 정말 친분이 많은 사람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이제 개인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은 버티고 또 거기다가 지금 원내대표까지도 유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유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압박이 있으니까 점점 더 교체에 대한 어떤 이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본인이 직접 교체에 대한 언급을 했고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막존막후 성격으로 일단 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이현정 의원이 잠깐 전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렇게 됐고